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집현전의 석훈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트렌드에 관련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역시 그 농협 세종지점의 박세용 지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를 한 곡 듣고 시작을 하죠. 검정치마입니다. Everything. You're my everything, my everything, my everything. You're my everything, my 비가 내리는 날은 우리 방 안에 누워 아무 말이 없고 감은 눈을 마주 보며 모든가 우리 거야. 조금 her숙한 얼굴로 날 찾아올 때도 가끔 발칙한 얘기로 날 놀래킬 때도 You're my everything, my everything, my everything. You're my everything, my
예, 음악 들었습니다. 검정치마 에브리띵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을 읽으셨잖아요. 10가지 정도 주제가 있던데, 그죠? 저는 그 중에서 제일 흥미롭던 게 스피노프 프로젝트. 그 제일 좀 재밌게 읽었거든요. 스피노프라는 게 찾아보니까 뭐 원심력을 이용해서 거기서부터 뭐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 뭐 생성해내는 그런 뭐 개념인 것 같아요. 이게 원래 경영학, 경제학에서 나오는 용어 아니에요, 그렇죠? 스피노프 프로젝트가. 그런데 그런 스피노프의 현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 있다라는 걸 읽고 뭐가 생각났냐면 유튜브에 그 한사랑 산악회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혹시? 한사랑 산악회. 들어만 봤습니다. 들어만 보셨어요? 예. 예. 한사랑 산악회라는 게 있는데 뭐 그 팀을 홍보하자는 건 아닌데 거기에 이제 개그맨들 4명이 옛날에 그렇게 썩 잘 나가지 않았던 그런 친구들인데 젊은 친구들 4명이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꼰대의 어떤 그 캐릭터를 따와가지고 산악회를 형성을 해서 자기들이 산행을 간다. 뭐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열광한 이유가 이제 젊은 층에서 그걸 보니까 너무 흉내를 잘 내고 재밌으니까 열광을 한 거거든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에 각각의 캐릭터가 있어요. 회장이 있고 무슨 뭐 맨날 저 술 먹고 소리 지르는 캐릭터가 있고 한데 그 중에 한 명이 한 명은 또 미국 유학 갔다 오고 한 명은 물리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을 맡은 그 캐릭터가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 사람은 학교 선생님이라 이게 굼뜨고 그 4명 중에서 뭐 거의 왕따 당하고 천천히 그냥 휩쓸려가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그 한사랑 산악회라는 프로그램이 떡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스피노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리 선생이라는 타이틀로 그 복장 그대로 다른 채널에 가서 이제 강의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이제 파생돼 가지고서 이제 이동하는 현상이거든요. 물론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현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읽어보셨죠? 스피노프 프로젝트. 네, 네. 예. 어떤 뜻인가요, 그게 원래? 그러니까 뭐 사전적 의미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뭐 누에구체에서 이제 씨를 뽑아낸다, 뭐 파생시킨다, 뭐 이제 예.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예.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컨텐츠계에서 이런 용어를 좀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흔히 잘 알고 있는 마블 있지 않습니까? 마블이요, 영화. 대표적인 그런 건데 각각의 영화가 이제 하나의 세계관을 갖고 거기서 이제 파생되어 그 히어로들 하나하나가 다 이제 영화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동석 영화 뭐 이런 느낌 그렇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그거 좀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 네네. 예. 근데 요즘에는 또 마블에서는 이제 그 캐릭터 하나를 갖고 이제 뭐 10부작 드라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파생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까지 확대가 돼요. 네네. 그래서 이런 이제 스피노프가 원래 컨텐츠계에서 이제 뭐 자주 쓰이던 말이었는데 이런 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업이나 그런 사업 확장 이런 데서도 이제 용어가 이제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소개된 것 중에 하나가 당근마켓 아시죠? 알죠. 네, 당근마켓이 이제 그 지역 이제 중고거래 이제 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그 당시 그 카카오 개발자들이 워낙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이런 거에 대해서 능통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따로 진행한 스피노프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은 아주 큰 대기업이 된 그 네이버도 예. 그 삼성 SDS 이제 사내 벤처에서 이제 시작했다고 그래요? 합니다. 네. 요즘 대기업에서도 이런 트렌드가 좀 많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이제 직원들한테 벤처를 이제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벤처로 나가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나 차리는 거예요. 그럼 그 그렇죠. 직원은 그렇죠. 퇴사를 하고 이제 그쪽에 사장님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기업에서 검토가 잘 되고 나면은 예. 그 투자금을 자본금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죠? 대기업에서는? 대기업에서는 이제 신사업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런 이제 신사업거리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각자 이제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신사업화 시켜가지고 한번 일으켜보자 이런 겁니다. 먹거리를 찾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심지어 만약에 사내 벤처를 이제 따로 나가서 차렸다가 잘 안 됐어. 예. 그러면은 다시 재직하는 거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 하면서도 이런 벤처들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한번 해볼 만하네요. 예, 그런 트렌드들이 이제 좀 많이 감지가 되고 트렌드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박세웅님도
그런 해보신 적 있어요? 그런 벤처? 아니요, 저는 그런 거는 이제 따로 따로 없습니다. 없고 예, 예. 그럼 뭐 유튜브 같은 거 따로 하는 거 있어요? 저는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라서 예. 특별한 이제 특기는 사실 없었는데 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본사에서도 좀 오래 근무를 했었는데 예. 이제 많은 직장인들이 이제 뭐 다 잘 하시겠지만 이제 엑셀 이제 프로그램이죠. 데이터 관련 엑셀을 좀 잘 했습니다. 예. 자유자재로 좀 다루고 그거 가지고 외부에서 이제 교육을 좀 한 이력도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로 좀 알바를 좀 하고 있는데요. 엑셀로 어떻게 알바를 하죠? 네. 그러니까 뭐 직장인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익숙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예. 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익숙하지 않은 이제 자영업자나 이제 음. 소상공인들 이런 예. 분들은 이제 본인들의 매출 관리, 뭐 재고 관리, 재무 관리 이런 거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뢰들을 좀 합니다. 그러면은 그래요? 전 이제 그런 거를 장표를 만들어 드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중소기업이나 어떤 이제 좀 벤처기업 같은 데서 어떤 이제 반복적인 업무들을 이제 자동화시키고 싶다. 예. 이제 인력이나 어떤 것들이 좀 부족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의뢰를 하면은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자동화시켜드리고 프로그래밍 해드리고 이제 만들어드리고 그런 거를 좀 했어요. 이게 사실 벌이는 많이 안 되고 이제 재능 기부 같은 거죠. 그렇게. 네네. AI에서는 그쪽 영역을 좀 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AI로도. 예, 사실 이런 거를 프로그래머 시켜 놓은 것도 많이 있는데 예. 그래도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거를 다시 본인들이 사용을 하려면은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돼요. 근데 커스터마이징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익숙하다면 할 수 있는데 예. 어차피 지금 이분들은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의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네들이 이제 최적화된 것들을 이제 의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실제로 뭐 그 신혼 부부들이 예. 좀 더 체계적인 가계부 뭐 이런 거를 요청한 적도 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정말 이제 직장인들인데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를 예,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요거를 정말 일목요연하게 딱 이렇게 예쁘게 시각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의뢰를 이제 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뭐 제가 따로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일들을 쭉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해낼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제 그런 알바들을 하다 보니까 사례가 많이 쌓였어요. 예, 그래서 요 사례들을 갖고 뭐 개인이나 사업자나 그런 좀 중소기업 벤처 직장인들을 위해서 예. 전자책을 좀 하나 쓰려고 이제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쉽게 보면서 좀 따라할 수 있게 본인이 전자책은 이제 뭐 업데이트를 계속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제 한 번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가치가 계속 재탕에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동안에 모아둔 그 사례들만 이렇게 다듬으면 그렇죠. 훌륭한 책이 될 것 같아요. 예, 이런들을 조금 접목시켜가지고 사례들 중심으로 해서 이게 좀 잘 되면은 이제 좀 실물책도 조금 이제 뭐 접근을 좀 해보고 제가 또 이제 저도 보고하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뭐 글을 쓰는거나 뭐 사실을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물책도 접근해보고 이것도 만약에 잘 되면은 좀 분야를 좀 이제 다양화해서 그렇게 된다면은 저도 이제 어떤 작가라는 직업으로서의 스피노프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스피노프네요.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하던 일을 바탕으로 그런 스피노프의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가장 최적의 대안인 것 같아요. 직장인한테. 네, 맞습니다. 직장에서 하는 일 따로, 내 일 따로 이렇게 하면 서로 피곤하고 어렵거든요. 그게. 예. 이거 괜찮은 생각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돌봄 경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돌봄 경제. 돌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이것도 이제 한 챕터로 이제 잡혀져 있던데 어떠세요? 돌봄 경제에 대해서. 그 아까 저 일부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요즘에는 어떤 가사노동이나 어떤 그 돌보는 거에 대해서 경제적인 가치가 굉장히 이제 좀 인정되는 추세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거 아세요? 그 이제 연루해지신 부모님들을 이제 그 가족에서 모시잖아요. 뭐 치매가 있으시거나 질병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런 게 꼭 아니더라 하더라도 거동이 불편하시면 이제 당연히 모시는데 그 모시는 가족이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은 나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경제적인 활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5, 60대 분들이 뭐 남녀 그 구분할 것 없이 이 자격증을 따려고 많이들 이제 움직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분도 그 대비해서 미리 자격증을 따놓으신 분도 있거든요. 네, 많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냥 하겠다 직접 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또 이런 이제 돌봄이라는 거지 이제 GDP 반영을 비롯해가지고
저희가 사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이제 자원으로서는 부족한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돌봄 경제라는 게 또 경제 성장에 가장 중요한 축으로 이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보면 그 돌본다는 거는 어른이 아이를 돌보는 게 이제 가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책에 무슨 대목이 나오냐면 엄마도 엄마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네. 엄마도 엄마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듣고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돌보느라고 피곤해진 엄마도 어떤 케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접근을 하다 보면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이니까 이제 국가도 지원하고 일부는 또 기업에서도 좀 참여를 하고 해서 이제 사회 전체적인 돌봄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일리가 있고 앞으로 이제 너무 그냥 옛날에는 진짜 가족 단위 또는 시족 단위 이렇게 모여서 살아서 그 돌봄 경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 흩어지고 핵 분열되다시피 해서 흩어져 사니까 따로 어떤 돌봄이 좀 경제적으로나 또는 체계적으로 좀 필요한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기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얼마 맞습니다. 전에. 예. 예. 애는 누가 봐주나요 지금? 지금요. 예, 요즘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은 일단 집에서 아내가 휴직을 해서 돌보고 있는 상황이고 예. 아무래도 이제 첫째고 혼자다 보니까 이제 장모님이 와서 좀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니까요. 네. 이 책에도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아이가 있고 엄마 아빠가 옆에 있고 그 엄마 아빠 옆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맞습니다. 그렇죠. 위성 책에 뭐라고 돼 있던데 위성 뭐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그게. 위성 가족. 위성 가족. 예, 근처에 살면서 예. 도와주고 돌보고 네 그렇게 됩니다. 산후조리원도 다녀왔어요. 예, 다녀왔죠. 이거 대표적인 이제 돌봄 기관이 아닐까 이제 생각이 들어요. 산후조리원이. 예, 그래서 또 요즘에는 이제 좀 돈을 아끼시려는 분들은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한데. 아니요, 얼마 전에 예. 제 조카가 애를 낳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제 그 서울 쪽에 경기도인가 서울인가 모르겠네요. 거기에 사는데 2주 동안 갔는데 300 얼마라고 하더라?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니 그 비싸더라고요. 800만 원, 850만 원 2주에. 예. 근데 이제 조금 싼 데보다 이것저것 이렇게 이거 할게요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됐는데 좋대요. 그게 가니까 아빠도 같이 옆에서 자면서 피부 케어 뭐 이런 것도 다 해준다면서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황당했어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야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 돈이 어디서 나오며 그 너무 지나치게 사치 아니냐 했는. 그리고 역시나 그 산후조리원 자체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제가 남자니까 네. 그 고통을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래서 너무 그냥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돌봄 경제를 쭉 훑어보고 나서 꼭 그렇지도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네. 예. 그 산후조리원 얘기 좀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일단은 굉장히 좀 비싸게 다녀오신 것 같고요. 비싼 거 비싸죠. 근데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비싼 데도 있대요 또. 그러니까 이게 일반 코스가 있고 이제 네. 뭐 이제 고급 코스가 있고 뭐 네. 연예인 코스가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연예인 코스는 뭐예요? 그러면 이제 가장 호화로운 뭐 이제 그런 단계인 것 같은데. 연예인으로 와주는 건 아니고. 예, 그렇죠. 그 실제로 이제 연예인들은 이용을 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코스겠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300 정도 들었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가면은 저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지 얼마 안 한 상태에서 예. 이제 갔기 때문에 이제 위생 관리가 철저해서 남편이 왔다 갔다를 못 해요. 어. 한 번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고 한 번 나가면 이제 끝 다시 못 옵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며칠을 이제 같이 살다가 나왔는데 그냥 이제 좋은 이제 호텔 방 같아요. 그래서 숙식 시설이 다 돼 있고 거기 뭐 모든 편의점 이제 집에서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다 있고 예. 아침 점심 저녁 세끼 다 넣어주고 중간에 간식 다 넣어주고 그리고 또 이제 나가면은 바로 신생아들이 이렇게 쫙 이제 유리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아기 밥 먹이는거나 어떤 씻겨주는거나 이런 거는 이제 조리사들이 다 해주시고 그래서 사실 가서 별로 할 게 없습니다. 별로 할 게 없고 이제 그때는 정말 돌봄을 이제 받는 시간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아기를 낳은 산모 입장에서는 일단은 몸조리 몸 회복이 그렇죠. 1순위이기 때문에 우선이니까.
가서 이제 푹 쉴 수 있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어떤 케어 프로그램 이런 것도 좀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몸 회복이 이제 과거에는 산후조리하면 몸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가 중점이 됐자면 마이너스에서 네. 제로까지. 네네. 근데 요즘에는 제로를 넘어서 플러스까지.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개념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돈이 결정하는 거죠. 더 비싼 코스를 가면 갈수록 더 이제 플러스가 얼마나 얹어지냐 이제 이런 거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초산인 분들도 많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그런 육아 교육, 네. 아기를 어떻게 씻기는지, 뭐 네. 어떻게 안아주는지 이런 거부터 이제 다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합니다. 그런. 야, 어떤 비판적으로 바라보자면 어떤 이제 좀 지나친 마케팅의 수단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다가 어떤 면에서 보면 애도 안 나오는데 한 명 애 낳는 게 얼마나 중요해졌는데 사회적으로 그 정도는 사회적으로 지출을 해도 뭐 상관없지 않느냐 하는 느낌도 좀 들어요. 양면이 좀 동시에 겹치긴 하는데 요즘에는 아기 하나 나오면 네네. 양쪽 부모, 양쪽 할머니, 할아버지 8명이 그냥 다 집합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는 네. 애 나오면 서너 명 나오면 뭐 누가 축하한다 그 말하면 끝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아이가 귀해져서 그래요. 예, 또 이게 또 뭐 좋게 보면은 또 새로운 이제 경제 시장이라고 이제 돈이 흐르게 하는 그런 거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산후조리원을 나오면은 나온다고 해서도 또 바로 이제 그런 이제 초보 엄마 아빠들이 바로 아기를 케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집에 오면요. 네. 이제 또 산후도우미란 거를 씁니다. 그것도 한 2, 3주 정도 써요. 음. 그것도 이제 나라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요것도 3주에 한 200만 원 정도 보통 코스가. 예, 근데 나라에서 좀 지원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부담금 한 100만 원 정도 냈는데 이것도 소득에 따라 등급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맞벌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 자기 부담금이 많은 게 해서 100만 원이었는데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은 더 적은 금액으로 이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개인에 따라 차이 있는데 예. 한 반에서 넘거나 뭐 왔다 갔다 하겠네요. 예. 그래서 오늘 산후도우미분께서는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집에 오셔서 예.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가르쳐 주고 뭐 이제 뭐 음식도 좀 이렇게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한 뭐 청소, 네 그런 것도 해주시고 그래도 이제 남편이 퇴근하면 둘이서면 그나마 괜찮은데 예.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그 동안에 이제 예. 와가지고 좀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되게 시장이 막 넓어지고 네, 확대가 돼 있네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뭐 예. 아니 그럼 진짜 애기 하나 낳는데 돈이 진짜 많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예, 정말 이거는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예. 이거는 정확하게 다 선택 사항이고요.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선택 사항이기도 하고 예. 사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예. 이제 나라의 지원금이랑 지자체 이제 애기 나오면 지원금 이런 것도 요즘엔 많아져가지고 음. 이런 거 좀 충당할 수 있을 정도는 좀 됩니다. 받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예. 도움을 받는 네네. 그런 부분이 많다. 네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또 다른 부분에서 이제 보이는 게 이제 노치원 같은 거. 네네. 그죠? 경제적인 어떤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그 노치원도 결국에는 이제 돌보는 사람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그 낮 시간 노인 유치원. 그렇죠. 그죠? 네, 네. 노인 유치원이라고 네. 해서 이제 노치원인데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돌봐드리고 거기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그렇죠. 뭐 재활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하고 진행을 해주시고 이제 젊은 이제 자녀가 다시 데리고 오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 있는데 요즘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뭐 예를 들어서 저 어렸을 때 이제 눈높이라는 학습지를 했었는데 예. 그 대교 그룹에서 하거든요. 예. 이 대교 그룹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빨간 펜인가요, 여기가? 좀 다른데. 네, 거의 라이벌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네, 유아 교육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예, 요즘에는 이제 시니어를 케어하는 그런 사업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들어왔구나. 이제 돌봄의 정말 그런 대표적인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양보호사 교육원 같은 걸 운영하거나 그 전문인 육성한다거나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는 이런 쪽으로도 좀 사업을 좀 이제 확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노치원 노인 돌봄 이런 거는 잘 알거든요. 집이 시골이라 다 네네. 이제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시스템 시골로 갈수록 이런 시스템이 좀 많이 발달이 돼 있고 많아요 또 뭐 네. 그런 게 많아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걱정을 더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더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돼서 좀 짜임새 있게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도 좀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다른 이야기는 없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예. 뭐 아까 산후도우미 말씀드렸지만 이제 더 크고 나서도 이제 아기 돌봐주는 사람, 이제 돌봄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예. 돌봐준 사람 이런 거를 이제 매칭해주는 이런 이제 플랫폼들이 이제 많이 발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어떤 한 앱이 있는데 이름은 말해도 되나요? 생략하겠습니다. 예, 네. 예, 예. 이 재작년에 연간 거래액이 2,4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는 매출로 봐야 되겠네요. 거예요. 네. 와.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돌봄이라는 개념이 이런 어린아이 돌보기, 노인 돌보기를 떠나서 그냥 인간이 인간에게 이런 걸로 개념이 좀 확장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도 은둔형 청소년 케어 이런 것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요. 그렇죠. 20대 우울증 문제 뭐 이런 것들도 다 돌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매칭 플랫폼이 이제는 뭐 당연 이제 영유아나 노인뿐만이 아니라 거의 보편화된 그런 걸로 이제 앞으로도 더 발전할 거다. 이제 이렇게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야, 그게 이제 사회 영역까지 진전이 됐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음악 한 곡 듣고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볼게요. 다음 노래는 허밍 어만 스테레오라는 건데 챔피언이라는 노래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i everyone. Everybody. A very pleasant good evening to you. To you. I'm champion. I'm champion. Give me that. 예, 노래가 금방 끝났습니다. 챔피언이라는 노래 들어봤습니다. 돌봄, 경제적인 어떤 영향이 있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지점장님이 한번 시작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 책을 봤을 때 예. 이제 10가지 키워드를 소개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소개됐던 예. 그 키워드를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바로 분초 사회라는 분초 사회요. 키워드입니다. 네네. 예. 분초 사회란 말만 들으면 대충은 뭐 어떻게 짐작은 가요. 그렇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이제 한국 사회가 시 단위가 아니라 예. 분 단위, 초 단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시간이 이제 중요한 자원이 됐냐면은 이제 진짜로 바빠졌거든요, 사람들이. 그 예전에는 이제 자시 축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2시간 단위로 뭐 그때는 이제 그렇죠. 뭐 농사를 짓고 뭐 할 때도 그 정도 시간 단위면 충분했기 때문에 이제 예. 그랬는데 이쪽 세종 충남이잖아요. 예. 이쪽에서는 점심 먹고 봐 뭐 이런 거 네네. 시간을 얘기할 때 그런 게 되게 강해요. 점심 먹고 보고 한 두어시경 봐 뭐 이런 거 만나자.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시간을 측정하는 개념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전혀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회사에서 회의를 하자 그러면은 뭐 2시간에 회의하자 이게 아니라 3시 17분에 A 회의실에서 회의하자 이런 식으로 한답니다. 이게 이제 분초 사회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예. 모습이라고 네, 할 수 있죠. 와, 예. 좋습니다.
분초 사회를 얘기를 하는데 이 그 분초 사회 이 책을 내용을 이렇게 보면 생각 없이 사람들이 소비를 한다는 거죠. 생각 없이 사람 소비를 막 소비를 하는데 내가 모든 가능성이나 모든 그 대안을 다 검토하고 적합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인플루언서가 사라고 하니까 산다. 그걸 많이 비판을 받거든요. 인플루언서가 나와서 야, 이 물건이 정말 좋습니다. 이거 하나씩 사세요. 그러면 그냥 사람들 우르르 사버리는데 저는 처음에는 인플루언서의 강력한 영향력 때문에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물건을 살 때 자기의 그 아까운 시간 모든 걸 다 비교하고 그런 시간을 벌고 최적화된 믿을 만한 저 사람이 얘기하니까 내 시간을 아끼면서 그걸 사버리겠다 하는 그걸 바닥에 깔고 있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마케팅 방식도 바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예전에는 본인이 이제 기준점이 있죠. 물건을 살 때 뭐 A부터 뭐 Z까지 기준점이 있을 텐데 이런 거 다 따지려면 시간이 걸리니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이라면은 네. 저 사람이 소비하는 거라면은 적어도 실패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도 저기를 봐요. 가전주부 아세요? 아, 네, 그 유튜브 채널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예. 그 어떤 주부가 자기들 썼던 네. 뭐 이런 거 저 제품 소개하면서 아 이거 좋아요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되게 자연스럽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저도 그 사람이 쓰려면 믿게 되더라고요. 네. 신경 마력이 빠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게 이제 소비 성향으로 또 이제 다른 키워드로도 이제 그 설명이 되고 있는 것기도 한데 그러는 이제 분석을 보면은 왜 그런가 이제 책에서 좀 서술을 해놨는데 좀 재밌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쨌든 시간을 아끼고 그 시간에 본인은 이제 다른 거를 하겠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인한테는 어쨌든 돈과 시간이라는 자원이 제일 소중한데 예. 과거에는 돈이 좀 중요했어요. 그래서 시간으로 돈을 사는 행위를 많이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일하는 것도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사는 거죠. 그렇죠. 예, 당연히 뭐 이제 그런 건데 요즘에는 거꾸로 이제 돈으로 시간을 사는 그런 시대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요. 저는 맛집을 가고 싶은데 예. 줄을 서야 돼. 그렇죠. 요즘에 맛집 줄 서주기 알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 시간을 들이지 않고 네.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강아지 산책 시켜주기 뭐 이런 알바도 있고 뭐그 시간에 이제 견주든 다른 일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소비 행태를 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소중한 자원이 됐냐 이제 예. 이런 거를 분석해봤는데. 예전에는요, 우리 소위 말하는 그 SNS에 예. 어떤 자랑하는 거를 많이 좋아했냐면은 예. 명품백 사진 올려서 나 이런 거 있다, 시계 이런 거 있다 하고 올리는 그런 이제 자랑들을 많이 하고 열광을 하고 했다면 예. 예. 요즘에는 그런 거보다는 경험, 경험. 여행, 음. 맛집, 핫플레이스 이런 거에 대한 인증샷 이런 것들을 이제 올리는 데서 자랑하는 데 중점을 이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그래요? 경제 자체가 이제 전자는 이제 소유의 경제라고 했어요. 예. 소유의 경제에서 이제 경험의 경제로 좀 이제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명품백 같은 그런 소유물은 돈이 있으면 살 수가 있는 건데 예. 이제 후자로 말한 경험 같은 경우는 돈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있어야만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그 책이 생각나거든요. 소유냐 존재냐. 에릭 네. 프롬의 책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물건을 꽃을 꺾어서 가져갈 것이냐, 피어 있는 꽃을 보고 즐기고 느낄 것이냐, 뭐 이런 맞습니다. 거잖아요. 저도 완독은 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그런 개념인 것 네,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요즘 소비에 또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생긴 게 있는데 예전에는 물건 사는데 이제 가성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면 가성비,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이제 또 가심비라는 말이거든요. 그거는, 가심은 뭐예요? 네, 가격이 싼 게 예전에는 최고의 기준이었다면은 네. 그 다음은 가격보다는 이제 만족을 주는 재화나 상품, 그러니까 나에게 최적화된 상품 그런 네. 거를 이제 중요시 여겼는데 요즘에는 또 예. 이제 시성비라는 말이 시성비.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시성비라는 말 시성비가 뭐죠? 이제 가격이 저렴한 재화가 아니라 예.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재화 이제 이런 거라는 거죠. 시성비. 예, 그래서 뭐 서두에서도 이제 소개해 주셨지만 예전에는 주말에 이제 영화 한 편 보면은 이제 일상적인 모습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OTT로 해서 뭐 1.5배속, 2배속 해가지고 그냥 10편을 몰아서 보고 그게 시성비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영화 원작보다 요즘에 그거를 또 이제 요약해 주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네. 영화 원작보다 요약해 준 그 유튜브 콘텐츠가 조회수가 오히려 더 높게 나오는. 맞아요. 네. 저 대표적인 게 지무비. 네. 저도 가끔 보거든요. 네, 지무비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유튜버들이 있는데 그리고 드라마들도 네. 정주행 안 합니다.
몰아보기로 해서 전체 뭐 1화부터 몇 회까지 이렇게 쭉쭉쭉 연결하는 게 있어요. 아 그렇더라고요. 예. 우리 아이한테 무슨 드라마 봤냐 그랬더니 아빠 그 얘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 하지 마 그랬더니 자기가 몰아서 주말에 몰아보기를 해야 되는데 네. 저 흐름 깨지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참 요즘에는 또 책도 예. 책도 책 한 권 다 읽으려면은 사실 그거 자체가 재산인데 그렇죠. 이 책 읽는 시간이 아까워서 요약해주는 유튜버들 거 이런 거 보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할 게 너무 많아진 시대에서 1초를 아끼려고 이제 예. 한 번에 막 뭐 여러 가지를 뭐 하고 뭐 그런 이제 상황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되어버렸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예. 책의 저자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자꾸 빨리빨리 하는 상황에서는 뇌 회전이 굉장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빠른 뇌 전환이 사람의 오히려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정서적으로는 오히려 더 이제 불안해지는 그런 결과를 이제 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차분히 좀 사색하고 자신을 지켜볼 수 있는 아날로그 역량, 이제 일부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그런 게 중요한데 이런 거는 이제 좀 이 너무 빨라진 사회에서 잠시 좀 멈추고 기다리고 이제 요렇게 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역량이라고 좀 합니다. 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전에 어떤 책에서 본 게 그 사람이 이제 동시에 뭐 이것저것 일을 하잖아요. 네. 멀티플레이어라고 뭐 얘기도 하고 뭐 남자가 뛰어나니 여자가 뛰어나니 뭐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두뇌는 멀티로 적용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순차적으로 빨리빨리 처리를 할 뿐이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멀티로 한다는 건 착각이니까 순차적으로 천천히 순서대로 하는 게 맞다라는 그걸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시간 아껴가면서 막 모든 거를 동시에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또 잘못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심지어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시간을 아끼다는 게 이제 습관화되어 있어가지고 또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이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이제 테슬라에서 오토파일럿이라는 걸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자율주행을 한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핸들에 손을 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손을 대고 있지 않으면은 경고음이 울립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손을 대라 이런 식으로 예, 하는데 예. 그거를 손을 댄 것처럼 착각하게 해주는 기구를 발명해가면서 그거를 대고 사람들은 자율주행 맡겨놓고 그 안에서 영화 보고 화장하고 뭐 졸고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한 번에 이제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안달하는 모습 그런 게 이제 사실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사실은 아는 어떤 사람하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네. 그분이 그 테슬라를 운전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자율주행 단계가 있잖아요. 네네. 1, 2, 3, 4, 5 단계 중에 한 뭐 2, 3단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가면 지금 우리 현대자동차도 그런 것 같은데 손잡으라고 막 삐삐삐삐하고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크루즈 기능을 해놓고 가다가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안 하려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걸 안 하려고 그 물통 생수통 있잖아요. 네. 생수통에다 끈 매달아 가지고 묶어서 그렇게 올려놓으니까 거기에 무게가 가해지고 이게 잡은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차가 예. 그렇게 생수통을 올려놓고 자기는 그 틈에 휴대폰으로 뭘 맞습니다. 검색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물건들이 아예 상용화가 돼서 나와요. 핸들에 이렇게 꽂아놓는 거. 꽂아 놓으라고 나와요. 네. 와, 그 옆에서 타는 저는 얼마나 불안한지. 그렇죠. 이게 맞는 모습인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좀 빨리 잡았으면 좋겠는데 속마음은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다음 주제 도파민이랑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네.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예. 가장 흥미있게 봤던 부분이 요 도파민입니다. 아 그래요. 예. 요즘 사람들의 이런 좀 문화를 좀 가장 이제 직설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특히 또 젊은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도파민이라는 게 뭡니까? 무슨 그러니까 단어입니까? 좀 익숙하실 수도 있고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도파민이라는 네. 신경 전달 물질이 있고요. 네. 그리고 파밍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요거를 합쳐서 도파민입니다. 도파민 플러스 파밍. 예, 맞습니다. 그 그래요? 도파민이라는 거는 어떤 새로운 것을 보거나 흥미진진한 거를 경험할 때 이제 나오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네. 이제 파밍은 이제 사실은 게임 용어인데 게임 하신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실 텐데 본인이 이제 캐릭터가 이제 세지기 위해서는 좀 그런 자원들을 수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냥을 한다고 표현하죠. 그리고 뭐 노가다 한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냥들을 하면서 그런 자원들을 계속 단순 반복적으로 이제 채집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농장을 경영하는 그 파밍인가요? 네, 이게?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수확한다. 그런 식으로 거기에다가
도파민이 나오는 거를 두 개를 합해버려서 네. 도파민.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이제 이런 도파민이 나오는 행위를 이제 단순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다. 이제 이런 트렌드를 좀 보여주는 건데 네. 한마디로 그냥 재미를 너무 추구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재미를 예. 추구한다. 아. 그래서 이제 재미가 없으면은 이제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는 이제 급격히 이제 떨어지는 그런 겁니다. 예전에는 뭐 어떤 뭐 여유라는 게 있고 기다림이라는 게 있고 이런 건데 요즘에 정말 빨리빨리 뭐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예. 조금이라도 실증이 나거나 이러면 그냥 바로 이제 버려버리는 떠나버리고 거죠. 네, 버려버리고. 네. 어. 그래서 이제 뭐 사업을 하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라면은 이런 거에 좀 집중을 이제 해야 될 텐데 팝업 스토어 같은 데 이제 가보면은 예. 사람을 이제 관객들 그 고객들을 한 순간이라도 더 오래 머무르게 하고 있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실증을 안 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정말 이제 마케팅의 관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한 마트에서는 또 이제 수박을 파는데 예. 뭐 당도 뭐 몇 비륵스의 고당도 수박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수박송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요. 노래를 만들고 그게 또 이제 뇌리에 박힐 만한 정말 이제 재밌고 이제 반복적인 멜로디를 만들어서 요거를 SNS에도 올리고요. 이제 계속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 사람들이 예. 자꾸 이제 이것들이 생각나고 하니까 아 이제 막 거기 또 댓글도 달리죠. 아, 지금 수박 사러 가야 됩니다. 막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마케팅이 이제 재미를 점점 추구하는 사회가 이제 되어 버렸습니다. 아. 와, 그 재미를 마케팅으로 삼아서 예. 재미가 목표가 되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재미있는데 고객들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 도파민이라는 것은 뭐 네. 여행이나 새로운 경험할 때 이제 분출이 되지만 예측하지 못한 어떤 랜덤적인 성향 네. 그런 걸 경험을 받아들일 때 잘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제일 기가 막히게 잘 활용했다고 하는 게 지금 보면은 그 틱톡. 틱톡. 예, 그리고 유튜브의 쇼츠, 쇼츠. 인스타 릴스 예. 이제 다 이제 같은 맥락이긴 한데 예. 예전에는 예전에도 물론 유튜브가 활성화되어 있었지만 예전에는 이제 유튜브에서 영상을 이제 보려면은 제가 원하는 거를 검색을 해서 봐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제가 뭐 아이 목욕시키는 법 이제 뭐 아니면은 뭐 세종 맛집 추천 이런 걸로 검색해서 제가 원하는 영상을 보는데 요즘에는 유튜브를 딱 키면은 그냥 제가 검색했던 그런 것들을 알고리즘으로 관심 분야를 분석해서 그냥 아무 영상에 송출을 해줘 버립니다. 근데 맞아요. 그 영상이 1분 이내로 짧아요. 그렇죠. 짧고 이제 또 자극적인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계속 넘기면은 계속 이제 그런 다른 영상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거 쇼츠 있잖아요. 한번 빠지면 네네. 1시간 금방 가버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영상이 길어버리면은 보다가 아 이제 그만 봐야겠다 이런 게 있는데 네. 금방 끝나는 게 이제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냥 잠깐 스마트폰 잡으려고 봤다가 진짜 그러니까요. 말씀대로 뭐 1시간 지나고 2시간 그래서 지나고. 제가 뭘 해봤냐면요. 네. 이 쇼츠가 너무 피곤해지고 짜증 나가지고 네. 내가 봤던 기록을 다 삭제를 해버렸거든요. 아, 네네. 그 들어가서 전체 기록을 삭제를 하니까 쇼츠가 일단 안 떠요. 아, 일단 그렇습니다. 안 뜨는데 근데 어느 틈엔가 쇼츠가 또 내가 좋아하는 걸로 쫙 도배가 되더라고요. 야 네. 이거 왜 뭔가 분석을 해봤더니 내가 구독한 채널이 있잖아요. 그 성향을 얘가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건 안 지웠거든. 네. 이제 그거에 따라서 뭐 네. 골프라든지 네. 저 투자라든지 이런 성향이 있다 그러면 네. 거기에 맞는 걸 또 보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야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좀 좋은 것도 있어요. 내가 모르는 거, 내가 넉넉고 있는데 나한테 딱 맞는 거를 딱 제시를 해서 사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긍정 부분도 있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시간 정도 거기에 쳐다보고 나면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불쾌해져요. 상당히 불쾌해지더라고요. 느낌이. 네, 지금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구독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추천 영상을 이제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네. 기술들도 이제는 점점 이제 늘어나가지고 다양화돼가지고 이제는 내가 구독한 채널들의 특성뿐만 아니라 내가 뭐 검색했던 특성 그리고 어떤 영상에서 머물렀던 시간 이런 것까지 다 시간까지. 파악해서 정말 이제 최적화된 이제 추천 영상들을 계속 송출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나면은 이제 좀 불편했다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잖아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런 거를 보면 볼수록 이 계속 이제 새롭고 짧고 강렬한 랜덤적인 자극이 뇌에 계속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이제 별명이 중독 호르몬이라는 별명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자극을 계속 받다 보면은 그냥 행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중독이 되어 버려요. 중독. 예, 그러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받았던 자극은 어느 정도 익숙해져 버리고 그거보다 더 짧고 더 강렬한 자극을 이제 원하게 되는 거예요. 찾을 게 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핸드폰 볼래다가
처음에는 뭐 한 30분 쇼츠 보면은 이제 뭐 많이 봤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막 1시간씩 보게 되고 아, 2시간씩 그렇죠. 그런 이제 그렇죠.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네.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제 재미는 물론 중요한데 예. 이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도파민에 중독이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익숙해지고 예.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끝도 없다. 오히려 불행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반면에 이 도파민의 라이벌인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세라토닌. 예, 예. 들어보셨나요? 예. 네. 이것도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요거는 아무리 반복해도 중독이 되지 않습니다. 세라토닌은 중독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요거는 중독 호르몬이 아니라 행복 호르몬이라는 이제 별명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요거를 좀 잘 활용을 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요런 거는 어쩔 때 분비가 되냐? 우리가 뭐 귀여운 것을 볼 때. 예. 그래서 저는 집에 가면 늘 세로토닌으로 이제 아. 예, 충족이 됩니다. 귀여운 걸 볼 때, 예. 뭐 예쁜 자연을 볼 때, 산책을 하고 명상을 할 때, 요럴 때 이제 분비가 좀 된다고 합니다. 아, 그 영상 중에서도요. 그런 영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빗소리라든지 네네. ASMR 식으로 빗소리나 아니면 무슨 뭐 계곡의 물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깜짝 놀란 게 조회수가요. 몇 천만 조회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중독되는 그 쇼츠도 보긴 보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비 내리는 소리라든지 마음에 네. 위안을 주는 그런 네. 것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역설적으로 그래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챌린지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오히려 도파민 끊기라는 이런 챌린지들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는 보통 한 2주에서 이제 많게는 이제 한 달 정도 하면은 적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기간 동안에 도파민 요소를 다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쇼츠 끊기 운동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영화는 지금까지랑 다 반대죠. 영화는 정배속으로 보기. 뭐 일상생활에서도 뭐 출퇴근할 때 늘 노래 듣고 하는 거 이런 거 자체가 다 자극이잖아요. 네. 노래 듣지 않기 출퇴근할 때 그다음에 뭐 먹는 것도 액상과당이 든 음식 뭐 자극적이고 네. 뭐 짠 거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단짠 이런 네. 거 끊기 네. 등을 해서 이제 자극을 이제 최대한 이제 피하는 아니, 거예요. 그냥 절에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예. 이것들을 성공한 사람들의 반응이 예. 놀랍습니다. 혹시 이제 그 처음 군대 가셔서 훈련소 생활 하실 때 예, 뭐 예, 한 예. 3, 4주차 정도 됐을 예, 때 예.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좀 자유 시간에 예. 뭐 쫙 햇살 들어오고 낙엽만 떨어지는 거고 사람들 이제 왁자지껄하는 소리 보고 좀 기분이 좋았던 그런 것들을 느끼셨던 적이 있죠, 예, 있죠. 많은 분들이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셨을 텐데 예. 사실 그 처음에 들어가서 훈련한 그 기간이 도파민 끊기의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요거를 성공하신 분들은 그때는 저의 경험은 그 책 글도 못 읽게 했었어요. 완전한 모든 네. 자극을 다 차단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막 처음에는 막 정신 착란 비슷한 네, 증세가 네. 오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심하면은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다가 두 달인가 한 달인가 하고서 휴가 외출을 딱 나갔는데 그 동료 중에 반 정도가 서점에서 만났어요. 와, 다 글을 읽고 글 싶어서. 읽고 싶어서 네. 네, 네.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지금 예. 그 얘기를 물어보니까 딱 생각나요. 네. 네. 그래서 뭐 너무 이제 심하게 하면은 이게 또 이제 많이 이제 힘들 수 있겠지만 이제 적정 수준으로 해서 이 도파민 끊기 성공 후기를 보면요. 아, 그런 게 첫 번째가 있네요. 예, 체력이 증진된 것 같다. 와. 그리고 아침에 출퇴근할 때 버스 기사님과 인사하는 게 즐겁다. 그런 게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일의 집중력과 능률이 올라가서 퇴근 시간이 빨라졌다. 아, 정말요. 정서적으로 우울 불안 정세가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이런 후기들이 이제 많이 이제 보입니다. 야, 흥미롭네요, 예. 정말. 그래서 트렌드와 오히려 역설적인 트렌드인데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또 너무 스마트폰에 좀 많이 의존도가 높아진 것 같아서 예. 이제 스마트폰 멀리하기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출퇴근 시간에는 어떤 음악 듣기 이런 거를 빼고 오히려 그냥 책 읽기 그것 또한 이제 하나의 자극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굉장히 이제 혹시 생산적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조금 시간이 있다면은 미디어 매체 보는 것보다는 예. 요즘은 좀 러닝 뛰기를 좀 하려고 이제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도파민이 신체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적당한 도파민은 동기부여라든가 삶의 행복을 불어넣어주기 때문에 있긴 해야 되지만 이렇게 요즘에 너무 흔해져 버린 이 도파민 중독 이런 거는 오히려 지금 시대에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 그래서 만든 것 같네요. 단순히 이제 쇼츠 영상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 곳곳 요소에 있네요, 그죠? 네. 커피도 하루에 서너 잔 막 먹고 그렇죠. 계속해서 그 오늘 2잔 먹으면 내일 3잔 먹어야 그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 네, 똑같은 네, 거잖아요. 익숙해지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아, 다들 그 한 명의 사람을 놓고 노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벚꽃 개나리 그리고 배신자들. 웃의 노래입니다. 배신자들아 그새를 못 참고 결국 생겼구나 마치 벚꽃 못 봐 죽은 귀신처럼 옆구리 팔짱 끼고 불편하게도 걷는구나 지난 겨울 내내 없었어요 아니 그냥 없어요 눈치 없이 빨리 핀 개나리들이 벚꽃들이 번쩍가네 눈치 없이 눈물 번지네 주위에 친한 친구 형들 사돈까지 다 있는데 나만 혼잔가 봐 yeah. 나오지마 피지마 야 이 꽃아 아직 피지마 나대지마 개나리야 나가 있어 뒤지기 싫으면 병진이 형 영숙이 형 저리도 있는데 또 나는 솔로 배신자들아 우리 한날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한날에 죽기로 하지 않았었냐 왜 나만 죽이는 거냐 우리의 맹세리 졌느냐 yeah. 주위에 친한 친구 동생 발촌까지 다 있는데 나만 혼자구나 yeah. 나오지마 피지마 야 이 꽃아 아직 피지마 나대지마 개나리야 나가 있어 뒤지기 싫으면 병진이 형 영숙이 형 저리도 있는데 또 나는 솔로 모두가 떠났네 그러다 내 눈앞에 날 위로하듯 핀 저 꽃 한 송이 나오지마 피지마 야 이 꽃아 아직 피지마 나대지마 개나리야 나가 있어 뒤지기 싫으면 병진이 형 영숙이 형 저리도 있는데 또 나는 솔로 벚꽃 개나리 그리고 배신자들 제목이 재밌네요. 아, 좋습니다. 지금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도파민 좀 얘기를 했거든요. 도파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덧붙이자면 이 책에 보면 이제 도파민 상황을 한 4개 정도로 나눠놨더라고요. 랜덤 상황, 뭐 엉뚱한 상황, 무모한 도전을 즐기는 상황, 그리고 기괴한 뭐 도파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아까 저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사람 한 명을 놓고요 노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이 사람의 내 귀를 노리고 눈을 노리고 입을 노리고 말이죠. 이 감촉, 촉감 모든 사람이 그냥 그 사람 타겟팅을 해가지고 이 책에 의하면 하나의 소비 주체로서 보고 어떻게든지 막 뜯어 먹으려고 하는 좀 말이 좀 심했나요? 그런 느낌까지 받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이 도파민에 중독이 되고 사람 한 명의 개체는 이제 주체 의식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리 쏠렸다 저리 쏠렸다 그런 것 같아요. 도파민에 대해서 빼먹은 얘기나 뭐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도파민이라는 게 도파민을 파밍한다. 그러니까 도파민을 뭐 이제 사냥하듯이 농사짓듯이 계속 이제 채굴한다 하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계속 이제 짧고 자극적인 쇼츠를 보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1시간 되는 라디오를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그래도 도파민 중독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인스타 릴스 틱톡 이렇게 보고 있는 행위가 그런 도파민을 파밍하고 있는 이제 자신을 좀 자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예.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성과가 하나 있었는데 도파민 끊기 챌린지는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금연을 한 지 이제 1년이 막 넘었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은 이제 흡연도 뭐 습관이라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이제 도파민인 그렇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끊었을 때 한 달은 이제 정말 이제 힘들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흡연자였던 세계와 지금의 세계는 지금이 정말 가히 훨씬 좋다라고 정말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 흡연자는 이제 담배 노예예요, 노예. 흡연자분들 뭐 죄송하지만 그 담배를 많이 피던 시절에 제일 걱정스러울 때가 뭐냐면은 예. 한 2-3시간 동안 갇혀 있을 때, 예를 들면은 비행기 타고 어딜 간다든가, 아. 그럼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동안 담배. 담배 어떻게 참지? 아. 이게 이제 숙제거든요. 아.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쫓겨 있는 거예요. 아.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자유가 되고 나니까 나를 더 훨씬 주체적으로 쓸 수 있는 어느 상황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고 나를 이제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 할 얘기는 계속 많은데요. 시간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긴 시간을 함께 했거든요. 이제 뭐 출연 소감이나 아니면 주위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먼저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또 새로운 이제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감지되면은 또 한번 불러주시면 나와서 예. 또 오늘도 못다한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또 좀 예.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변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없습니까? 주변 분들 그거를 제 다음 출연 때 한번 하는 걸로 한번 좀 미루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인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기 저 천사 잘 훌륭하게 잘 좀 키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책 서두에 그 한국의 트렌드를 AI에게 검색을 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책을 발표하기 전에 저자는 아마 AI의 의견이 궁금했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8개의 그럴듯한 키워드가 나왔고 그 결과를 보고 저자는 안도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창의적 영역이 20% 이상 존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 인간의 영역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저자는 안도감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아직은이라는 말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아직은 20%의 창의적 영역이 존재한다라는 거기에서 아직은이라는 말입니다. 저자는 상당 기간 동안 인공지능이 이른바 휴먼 터치를 못 따라올 것이다 라고 낙관을 했지만 저는 아직은 20%가 남았어. 이 소리가 귀에 거슬립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AI가 완성된 작업을 한다 해도 마지막에 활용 점정 이것은 인간이 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는 석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 read an old diary that I had lost. Seemed happier than now. I read to people's faces and I feel wasted. All feels like lies. Everybody laughing, looking charming, showing off in defeat. What I want her for something. 또 새벽이 찾아올 때면 Why do I feel fake happy? I wish that I've been dreaming. It's like I know I lost innocence. I finally a life full of nonsense. Why do I feel like fading? Like from old notebook pages. I'm constantly running for something, but I fear what awaits me is fake happy. 화면 속 내 모습이 어색해 보이지 마치 내가 아닌 듯이. So it's like a dummy filled with images that people would love me. I don't even know the feeling of love. I spend a lot of time on what can't be touched. What I'm holding on is just too hard to let go. 또 새벽이 밝아올 때면 Why do I feel fake happy? I wish that I've been dreaming. It's like
funny a life full of nonsense. Why do I feel like fading? Like fumble notebook pages. I'm constantly running for something, but I fear what awaits me is fake happiness. Why do I feel fake happy? Why did I run for something? Why do I feel fake happy? Why do I feel like fading? A wasted time and dreaming. Why do I feel like fading? Why do I feel fake happy? I was the top and dreaming. It's like I know I lost innocence. How funny a life full of nonsense. Why do I feel like fading? Like crumpled notebook pages. I'm constantly running for something. Could it have already been close to me?